안녕하십니까. 목요일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가 25도, 남원 23도 등 20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안과 장수 등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33도에서 36도가 예상됩니다. 전주와 익산, 남원 등 11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군산과 진안, 장수 등 3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과 내일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폭염의 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를 신설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도박 중독과 가정 폐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새만금 특별법 제63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을 허가하고 있는데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사가 새만금에 10조 원가량을 들여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신설하면 5년 동안 2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3만 개의 일자리가 신설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복합 리조트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 시설이 새만금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카지노가 도박 사행성이기 때문에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언제까지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독점해야 하느냐며 개인적으로 김관영 의원의 카지노 유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도박 중독과 가정 폐해가 뻔하다며 내국인 카지노 신설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들어오게 되면 도박 중독, 이혼, 파산, 범죄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오게 되고요. 인접 지역인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에 새만금 해양 카지노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반대 여론이 커지자 일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짓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해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해 착공한 새만금 동서 2축 도로와 달리 남북 2축 도로의 내년 착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차 심의를 통해서 국토재정부가 제출한 남북 2축 도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2축 도로는 부안군 새만금 관광단지와 군산시 새만금 산업용지를 잇는 26.7km로 오는 2020년까지 완공되어야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민간 투자와 내부 개발을 위해서 새만금의 중앙을 관통하는 십자형 도로가 시급하다며 내년도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예산으로 2,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 건립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의 심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부 심사를 받으려면 전라북도의 검토를 거쳐야 되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시설을 월드컵 보조경기장과 그 옆에 지을 계획입니다. 육상경기장은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중축해 15,000석 규모의 국제 규격으로 짓고 야구장은 8,000석 규모로 짓는다는 겁니다. 700억 원으로 잡은 사업비는 전주시가 자체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이 같은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제성은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경기장이 낡은 데다가 전주시의 추진 의지가 높고 사업비 확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게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는데도 거기서 더 해라, 저희가 가정적인 부족하면
40%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까지 제시를 했고요. 전주시는 이달 안에 행정자치부에 심사를 요청해 11월에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자부 심사를 받으려면 대체 경기장 조성 약속을 지키라고 해온 전라북도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 경기장 개발을 협약한 민간 사업자와 다툼 소지가 남아있고 사업비를 적게 잡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700억 부분으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앞으로 중투에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통해서도 좀 면밀히 볼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대형 상업시설과 컨벤션 센터 건립 등을 백지화한 현 경기장의 개발 계획은 시간을 두고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철거가 시급한 김제 6교의 재가설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은 김제 6교의 경우 붕괴 위험이 높다며 오는 2019년까지 240억 원을 들여서 재가설을 하려면 정부가 전체 예산 가운데 180억 원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원 근거인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서 재가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에 조속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노후 건물을 점검 대상에서 빠뜨리는 등 건물 안전 점검이 허술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전동성당 등 1년에 한 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건물 170곳이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안전 점검 대상 1000곳 가운데 400곳은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고도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A등급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은행과 아프로서비스 그룹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은 총 자산이 5천억 원으로 캄보디아 36개 상업은행 가운데 자산 규모가 10위권 수준입니다. 전북은행과 아프로서비스 그룹은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을 동남아시아의 대표 은행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올여름 중앙체육공원과 모현동 등 두 곳에 설치한 야외 물놀이장에 지금까지 18,0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는 도심 피서객들을 위해 수질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물놀이장을 오는 2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이 옥수수 농작업 대행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옥수수 농작업 대행단은 수확기와 건초 압축기 등 16대의 농기계를 갖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농민들을 대신해 옥수수를 수확하게 됩니다. 고창 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가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고창 군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부와 일반부 등 모두 1,5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건강 음식을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식생활 실습관이 완공돼 오는 10월부터 운영됩니다. 순창 건강장수연구소에 들어선 식생활 실습관에는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건강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조리 실습실과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